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40분, 우리 시각으로 어제 밤 이집트 시나이 반도 타바 국경 부근에서 한국인 32명이 탄 관광버스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3명이 숨지고 지금 12명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버스에는 충북 진천중앙교회 신도들이 타고 있었죠.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현지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 교민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네, 예. 예, 지금 현지 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지금 하여튼 여기 카이로 교민들도 좀 침울한 분위기고요. 예, 예. 지금 현재 카이로 대사관에서 지금 그쪽으로 이스라엘 대사관 그쪽에서도 시나이 반도로 지금 가서 지금 사고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테러가 일어났는가인데 지금까지는 나온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국인이 탄 버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국경 부근 어디서 폭탄 테러를 당했더라. 이 정도밖에 알고 있는 게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순례객들이 이제 와서요 일정을 마치고 예. 이스라엘로 이제 국경 도보로에서 이렇게 이제 출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에 도착해서 이제 차에서 모든 짐을 내리고 이제 사람들도 순례객들 다 내립니다. 내려서 이제 도보로에서 출국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거기서 네. 버스를 타고 그냥 국경을 넘을 수는 없습니까? 다 짐을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건 안 되고 이집트 버스가 국경에 서서요. 예. 서서 이제 거기서 다 모든 이제 짐을 다 내리고 이제 소지하고 이제 도보로 예. 짐을 가지고 이집트를 출국하고 도보로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입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버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리는 중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내리는 중이었는데 정확치는 않지만 내리는 도중에 내리려고 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올라타면서 거기서 버스 이제 앞에 타니까 이제 운전석이 되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터진 모양이에요. 터져가지고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이제 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뒤에 분들은 이제 터지면서 밑쪽으로 의자 밑쪽으로 이제 파편들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리 쪽으로 많이 이렇게 다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버스에 타고 있던 생존자분들의 증언을 혹시 들으신 겁니까? 그 부분은? 근데 볼 수가 없는 게요. 예.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은 뒤로 있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내리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손님들은 그걸 볼 시간이 없죠. 앞에서 바로 그냥 그렇죠. 올라타자마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좀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순례객들은 누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교민들 사이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이 돌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자살 폭탄 테러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것을 가장 유력하게 교민들은 보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이 버스가 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인 식당에 들려가는 코스가 있지요. 지도에 보면 이제 동쪽 쪽이죠. 아카바 쪽으로 누에바라는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예. 네, 거기 한국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누에바에서 타바 국경까지는 약 한 4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혹시 그 식당에서 무슨 폭탄이 설치됐다든지 이랬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한국인을 노린 테러가 되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라져서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한국 식당하고도 지금 통화를 했었는데요. 조사를 이제 받고 다 하겠죠. 다 좀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누구를 좀 수상한 사람을 봤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든가요? 통화를 지금 해보셨다니까 말입니다만. 네, 근데 식당 안에 있고 버스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요. 바깥에서 이제 벌어진 일은 잘 모르죠. 왜냐면 단체들하고 그냥 쭉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때 그 상황은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요 정도 얘기를 하는 모양이군요. 네. 예. 선생님께서는 거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는 30년 됐습니다. 30년. 누구보다 이집트 상황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런 일이 이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드문 일입니까?
좀 가끔 이제 일어났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시나이 반도의 그 유목민들이 참 굉장히 그 관대했거든요. 그렇죠. 배도인들이. 재작년에도 이렇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좀 불의의 그 납치가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바로 그냥 풀려주고요. 예. 풀어주고 좀 그 순탄하게 이렇게 좀 했는데 가끔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렇게 그 시나이 반도 쪽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좀 종종 벌어지곤 했죠. 그렇군요. 예. 한국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국인들에게는 우호적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민들 안전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주의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이집트에서 30년째 사시는 교민 한 분을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현지 상황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도대체 어떤 테러 단체가 이런 짓을 벌인 건지, 혹시 한국인을 노린 건지 아닌지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 전문가지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서정민 교수님 나와 계세요. 서정민 교수님. 네네네. 예, 교수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한국인을 겨냥한 거냐 아니면 무작위 테러에 우리가 걸린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무작위 테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를 네, 겨냥한 것은 아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악감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지를 지나는 이제 외국인 어떤 관광객에 대한 이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를 지나고 있는 특정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테러를 할 만한 사람들 무슨 목적으로 누가 했을 것인가 어떻게 추측을 하십니까? 예, 지금 시나이 반도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곳이고요. 왜 그곳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죠? 네네, 예. 지금 이집트 내에서 전통적으로 시나이 반도는 소외된 곳이었고, 이 때문에 중앙 정부랑 이제 관계가 악화돼 있었고요. 예. 특히 이제 2011년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한 이후에 예. 어떤 중앙 정부의 공권력이 상실되면서 이제 지방의 부족 세력들, 이 중앙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을 지금 표출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런 혼란 속에서 이슬람 과격 세력들이 지금 상당히 중앙 정부로부터 통제가 어려운 지역으로 잠입하고 있는 곳이고요. 특히 2013년 7월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무르시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서 축출되면서 예.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중앙 정부의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탄압, 예. 여기를 피해서 상당수 무슬림 형제단 지도부가 시나이 반도로 지금 잠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현재 중앙 정부와 아주 극과 극의 대립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타바 지역이라는 곳을 공격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통제권이라 혹은 정통성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하드라고 그러죠. 이슬람 내에서 말하는 성스러운 전쟁의 새로운 근거지가 이 시나이 반도가 돼가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다 보니까 모세가 10계명 받은 시내산이 있다 보니까 성지 순례객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은 시내산을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단체 관광이 지금 시나이 반도를 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부분 유럽 국가나 서방 국가들은 특히 이집트에서도 시나이 반도를 여행 제한 혹은 여행 금지 지역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단체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들이 일부 눈에 띄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연히 또 혹은 의도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속보들을 보니까요, 사망한 현지 가이드, 그러니까 현지인 가이드가 자살 폭탄 테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혹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실상 이집트에서 그 가이드들은 그렇게 정부에 대한 불만 세력은 주로 아닙니다. 예. 상당히 그 좋은 직장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예. 소득도 상당히 높은 계층들이기 때문에 아하. 어쨌든 뭐 자신을 목숨을 그 바치는 자살폭탄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정국이 워낙 그 소란스럽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렇군요. 뭐 일부 그 중산층에서도 그 반정부 무장 세력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무장단체가 이렇게 민간인들, 관광객 대상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집트에는 1990년대부터 그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뭐 빈번히 발생해 왔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예. 뭐 어느 정도는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다시 이제 2011년 전국이 혼란스러우면서 상당히 상황이 지금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외교부가 이 시나이 반도에다가 여행 제한, 여행 경보 3단계를 발령한 상태였는데 이거는 네네. 여행 제한이라고는 하지만 현지에서 계속 여행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예 출입 이 정도 상황이라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라면 아예 출입 금지를 시켰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특별 여행 경보를 지금 발령을 했거든요. 사고가 나고 나서.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지금 이집트에 대해서 여행 금지 국가로 규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집트의 어떤 관계, 특히 이집트의 경우는 그 관광이 상당히 주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예. 어떤 국가가 자국에 대해서 여행 금지 이 조치를 내리게 되면 상당히 외교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여행 제한 구역으로까지만 지금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 건데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지금 특별 여행 경보가 내려졌다는 사실, 출입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서정민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